내가 계획을 세울 때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너무너무 막 희망에 가득 차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상태를 차갑기만 한 이성적인 상태다. 그래서 콜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다음날 그걸 하려고 보면요, 5페이지도 안 읽어지고 5줄도 안 읽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결국에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요, 계획을 세울 때 나의 심리 상태랑 실제 실행할 때 나의 심리 상태, 그 다음에 몸의 각성 정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계획의 첫 번째 요소는 네, 안녕하세요. 책가삼 구독자 여러분, 이윤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삶이 바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삶이 또 극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채널에 나오게 됐습니다. 호모사피엔스라고 이제 우리 인류의 종이 있잖아요. 인류 한 30만 년 전 또는 20만 년 전에 이제 지구에 출현을 하게 됐었는데, 현재의 삶의 형태를 갖추게 된 건 몇백 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몇십만 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살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우리 인류의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DNA라든지 생존의 알고리즘들이 공부하는 담을 쌓는 그런 방향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부가 재밌을 수가 없어요. 공부가 재밌다 그러면 정말 돌연변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게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프로게이머 연습생 그렇게까지 했었고, 근데 대학에 가서도 제가 게임 좋아하는 거를 멈추지 못해가지고 급기야 제적을 당하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사법시험이 폐지가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 다음에 제가 학교를 이제 제적을 당하면서 군대에서 입영 통지가 왔었습니다. 제적까지 당한 저의 학점으로는 그 당시에 추상적인 꿈이었지만 변호사가 될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충동적인 부분도 좀 채워졌고, 그다음 이성적으로도 제가 환경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임을 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법시험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뭐 한 하루에 30분 정도 밖에 공부를 못하고 그랬었는데, 사법시험 준비할 때는 20시간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그냥 그중에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 한 뭐 16시간 정도 됐던 것 같고, 실제 이제 자는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걸어 다니면서 이제 샌드위치 먹으면서 주로 이제 도서관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깨달음을 좀 얻었었냐면은, 공부를 하려고 처음에 앉으니까 당연히 될 리가 없죠. 지금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던 놈이 공부를 해서 앉아가지고 갑자기 16시간, 7시간 공부를 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할 수 있다, 가능성의 문제랑 그다음에 내가 그것을 뭔가를 한다는 현실의 문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능성의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얼마만큼 몰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엄청난 희망, 공부의 재능을 발견했는데, 게임할 때 보니까 제가 한 3일 정도는 밤샘을 해도 끄떡이 없는 체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야간 정액이라 그래가지고 밤새서 게임하고 한 15분, 20분 자고 또 게임해서 밤새고 이러고 또 술 먹고 게임하고 이런 거 반복을 했었는데, 그때 또 어마무시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내가 공부라는 과목, 종목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종목만 바꾼다면 나의 몰입의 가능성은 굉장히 내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가지고 있구나, 내 가능성을 깨달았고, 그렇지만 내가 이게 왜 안 되고 안 좀 힘들까,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죠. 여기 대해서 내가 재미를 잘 못 느끼는, 아직 재능을 못 찾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재능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개념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재능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뭔가 누가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잘한다고 느끼는 것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로 잘할 수 있는 게 재능이에요. 근데 이 재능을 자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람들은 이윤규 교사 암기를 되게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에 불구하고 자기 재능은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찾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라고 생각해요.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 이렇게 그것을 좋아하고 나도 모르게 끌리고 남보다 잘하는 게 재능인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수집 정리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게임할 때도 뭔가 아이템 수집하고 태그트리라 그러는데 그런 거 막 분석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공부로 이걸 옮겨보니까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게임할 때도 최단 효율 코스를 찾아가는 좀 꼼수를 발견하는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공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수집하고 정리하는 저의 재능이 게임이 아니라 공부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합격 수기도 다 모으고, 말하자면 공략집이라는 거죠. 기출문제도 모두 모으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 사설문제들 있잖아요. 그중에 교집합된 것들도 모아가지고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험에 합격하고 안 합격하고는 하늘의 운일 수도 있고 맡기는 걸 수도 있지만,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은요, 남들이 다 하는 걸 하고 그중에 한 개를 더 얹으면 내가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거나 공부를 할 때 뭘 잘 못하냐면요,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생각을 안 해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분석을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공부에 한정해서 재능을 찾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하고 나도 모르게 끌리는 일에서 뭔가 바꿔가지고 내가 새로운 영역에서 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사람이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재미를 느끼거나 시간 가는지 모르거나, 두 번째, 약간 고집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야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 아닌데? 그런 되게 사소한 재능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먹고 노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공감을 잘하는 능력이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로 만드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끌리는 나의 재능을 찾아서 거기에 진짜 자꾸 경험치를 주고 물을 주면은 나중에 진짜 나는 엄청난 사람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몰입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자동으로 기증되는데 내가 거부할 때 이제 빠져나온 거 옵트아웃 방식이라 그러고, 그 다음 내가 진짜로 선택해야만 기증하는 옵트인 방식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국가에서 내가 기증하겠다고 해야만 장기 기증이 되고, 어떤 데는 자동 기증인데 내가 그거 싫어하면 빠져나오려면 체크를 해줘야 돼요. 나는 기증하기 싫다. 근데 두 국가를 비교하면요. 만약에 내가 체크해야만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은 기증률이 2,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처음부터 자동 기증인데 정말 싫은 사람만 빠져라 그러면 이 기증률이 90%가 넘어가요. 옵트인 오토아웃 방식의 차이점이기도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원래부터 편상 유지를 하려는 편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요? 우리는 피식자로 20만 년 가까이 살아왔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건 1760년 전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얼마 불과 몇백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수십만 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맨날 동물한테서 도망치면서 진짜 엄청나게 빠른 판단, 생존의 알고리즘들을 그렇게 만들어 왔었는데요. 그게 축적된 결과물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뭔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문제가 없다는 그대로 갈 거야. 이걸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람직하게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 하겠다, 몰입을 잘 하겠다, 아니면 자기 개발 잘 하겠다, 책을 많이 읽겠다라는 뭔가 목표들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기본값이 글로 가게끔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을 내가 한 통을 페트병을 하나 들고 있다고 쳐볼게요. 바닥에다 물을 부었는데 한 점에 꼬리는 시킬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죠? 물을 막 더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은, 물론 바닥을 훼손해도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바닥에다가 도랑이나 홈을 파두면은 물을 붓기만 해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물을 쓸어 담거나 내가 물을 막 한 곳에 모으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되거든요. 바로 우리 의식의 흐름이라든지 집중이라든지 그런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해보면 내 의식의 길을 파는 것이 몰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편의점에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오늘 뭔가 굉장히 배가 고파요. 야근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라면 같은 게 하나 딱 먹고 싶어요. 그래서 왼쪽을 딱 봤더니 어떤 상품은 너무너무 이쁘고 눈에 딱 들어와요. 원래 내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는 짜파게티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다고 하는데, 오늘 갑자기 딱 보니까 무슨 새로 나온 매운 라면도 있을 수 있고 사천 뭐 짜파게티 이런 것도 있고 눈에 딱 끌리는 게 있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원래 계획한 것보다요 훨씬 매력적으로 패키지된 상품이 나왔을 때, 훨씬 마케팅이 잘 된 상품들을 보면은 거기 훅하게 끌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심리학이라는 건 인간의 결점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결점의 어떤 배열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사람이 잘 끌리도록 심리학을 연구해서 적용하는 게 실용적인 심리학이 바로 마케팅의 일부입니다. 사람 심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좋아하고 몰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공부하기 책 읽기를 그대로 둔 채로 거기다가 모든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일체유심자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그 일을 매력적으로 만드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자 물건을 파는 사람이기도 해요. 몰입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까는 단계가 바로 몰입에서는 계획 단계입니다. 얼마만큼 매력적으로 계획을 만드냐에 따라, 진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딱 거기 뭔가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몰입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야 이거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 마케팅의 요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줘야만, 뭔가 진짜 어트랙티브한 계획을 만들어줘야만 내 뇌라는 소비자가 자꾸 몰입의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사준다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 때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너무너무 희망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 살고 있지만은 내 개인화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의 개인적인 재능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흥미라든지 나의 강점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분석해줘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하면 좋겠지 하는 계획을 다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상태를 나는 차갑기만 한 이성적인 상태다. 그래서 콜드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다음날 그걸 하려고 보면요, 피곤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뭔가 몸의 각성 정도가 너무너무 올라가 있거나 너무 낮을 때도 있어요. 하품이 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책을 읽어야겠다 그랬는데, 오늘은 기필코 내가 고전 어떤 거, 막 소설 같은 거, 고리오 영감 같은 걸 내가 50페이지를 읽겠다 그러는데 5페이지도 안 읽어지고 5줄도 안 읽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상태 때는 핫 스테이트 상태, 즉 내가 뭔가 각성 정도가 올라와 있거나 너무 낮아진 상태, 그런 차갑고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요, 계획을 세울 때 나의 심리 상태랑 실제 실행할 때 나의 심리 상태, 그 다음에 몸의 각성 정도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두 상태의 차이점에서 내가 괴리가 발생을 하고, 그게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거를 뇌가 뭔가 끌리게 하려면 3가지 원칙을 지켜주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결과 목표랑 수행 목표라는 걸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올해 책을 많이 읽을 거야, 이거는 소망이라 불러요. 소망. 이건 다짐이라고 부르는
부르는 거고요. 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걸 하겠다가 돼야 돼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찌겠죠. 살이 많이 찌겠다가 목표고 밥을 많이 먹겠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적인 목표랑 결과적인 목표 사람들이 구별 잘 안 하거든요.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지금부터 탄수화물 양을 절반으로 줄일 거야. 이게 행동 목표가 돼야 되고, 이걸 통해 나타나는 결과적인 어떤 목표 달성 상태는 뭐냐면요.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 성공이야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혼동합니다. 나는 다이어트 성공시킬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이거를 목표로 세워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계획의 첫 번째 요소는 구체화입니다. 구체화라는 요소는 결과 목표를 수행 목표, 어떤 액션 플랜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액션 플랜으로 바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 목표를 내가 만들었을 때는 두 번째로 수치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수치화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뭐냐면요. 나는 탄수화물을 줄이겠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 양을 얼마의 기간 동안 줄일 건지가 나와줘야 돼요. 나는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의 탄수화물을 없애겠다든지 열량을 없애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워져야만 내가 그걸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추상적인 거는 어렵다는 뜻과 동의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올해 책을 많이 읽어야지. 그럼요. 얼마만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많이라는 게. 그때 생각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뭐 한 권 정도 읽으면 많이 읽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초 같은 때는 한 30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많을 수도 있어요. 목표가 불투명하고 추상적일수록 사람은 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의지라는 건 알면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치화해가지고 육하원칙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얼마만큼을 더한 걸 OWEH라고 부르는데요. 서양에서는 이런 육하원칙의 방식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얼마나까지 해보시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될 목표가 나와요. 우리 학창시절에 왜 공부를 안 했을까요? 그때 부모님이 솔직히 코칭을 제대로 안 해주셨어요. 왜냐면 부모님 세대도 어떤 공부법을 알고 공부하신 게 아니니까, 윤기야 공부 좀 해, 열심히 해, 이러면은 우리가 속으로 든 생각 뭐예요?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지?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무도 그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누가 한 명 조력자가 있어가지고 책 읽어라고 할 때도, 자 지금부터 30분 동안 7페이지 읽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알므로써 생깁니다. 누가 코칭이 해주니까요. 이게 바로 계획의 힘이에요. 두 번째가 그래서 수치하고요. 세 번째는 가능한 계획만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버리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시간이라는 자원이 한정돼 있고, 몰입이라는 건요, 내가 시간과 노력이라는 인지자원을 한 군데 쏟는 행동이에요. 이거 쓰면 없어지는데, 잡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획을 시간을 많이 써요. 모든 것들을 다 계획 속에 넣으셔야 돼요. 저는 카톡 답장하는 게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PD님이 연락 오고 이러실 때는 저는 문자 확인하는 시간도 전 대부분 정해놓거든요. 하루에 딱 2번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되게 쓸데없이 우선순위가 낮은 일에 일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씁니다. 일단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섭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높은 일 빼고는 조금 미루거나 없애주세요. 다음 해도 별로 관련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우선순위가 낮은 일들을 쳐내고 중요한 일을 딱 하나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계획이 진짜로 단순해요. 제 책은 사전식으로 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논문들이라든지 제가 참고했던 건 총 5가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 그 다음에 뇌인지과학, 그 다음에 통계학, 그 다음에 정보학, 마지막이 철학이라든지 고전 학문들을 좀 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 위주로 쓰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뒤에다 핵심적인 포인트를 요약 정리를 해뒀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뇌가 끌리는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의지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면서 방해물을 없애고, 그 다음 뇌를 최적화하고 마지막에 피드백을 해야만 더 좋은 몰입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총 5가지 단계로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몰입을 하실 때 실패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한 2-3주 정도만 이거 그대로 해보셔도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정도 앉아있고 몰입하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